자, 지각 변동하고 판 구조론 봅시다. 자, 425번부터 한번 보자. 자, 화산 폭발 시 지표면과 대기로 분출하는 물질의 종류를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화산, 가스, 그 다음에는 용암, 그 다음에는 화산, 쇠설물, 이렇게 되겠죠. 화산 쇠설물은 뭐 화산탄, 화산재, 화산진, 화산력, 화산암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6번 그림 가는 화산 분출물을 나는 A의 성분을 나타낸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산가스의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뭡니까? 제일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수증기예요. 수증기. 수증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리는 거는 아니죠. 산성비가 내리는 건 여기서 뭐 때문이냐면 이산화황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B는 햇빛의 반사율을 감소를 시킨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쵸? 아, 근데 이거는 이 성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산가스 전체를 얘기를 해주는 거네. A면은. 그러면은 산성비가 내린다가 맞겠다. 이거는. 원래는 이산화황 성분이 때문에 맞는데 이산화황이 어차피 화산가스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A가 화산가스고 C가 용암이고 B가 여기서 화산 쇠설물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는 햇빛의 반사율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특히나 화산 쇠설물 중에서도 누가 영향이 제일 커요? 화산 재의 영향이 제일 커요. 성층권에 올라가서. C는 마그마에서 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액체 상태의 물질이 흘러내리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억은 수증기예요. 산소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27. 칠레보다 IT에서 지진 피해가 더 컸던 까닭을 두 가지를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뭐예요? 내진 설계가 부족했던 거. 그쵸? 이거 하나. 그 다음에는 규모는 칠레가 더 컸지만 이게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어떻게 돼요? 가깝죠. 그쵸?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서. 두 번째로는 내진 설계가 부족해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번 보자. 자, 보면 그림 가는 화산활동, 나는 지진이 발생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화산은 주변 지형을 변화를 시킵니다. 맞아요. 마그마가 흘러서 용암이 흐르기 때문에 나는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방출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만 나는 대륙의 중앙부가 아니라 주로 주변부인 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429번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30번은 전 세계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띠 모양으로 대체로 일치하는 까닭은 이 띠 모양이 되는 곳이 주로 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로 대륙 주변부의 판의 경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네. 자, 그 다음에 431. 그림 가와 나는 전 세계 지진과 화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맞고요.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죠? 태평양 연안보단 대서양 연안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에요. 대서양은요, 연안에 뭐가 없어요? 해구가 없어요. 대서양에서는 뭐가 제일 커요? 중앙 해령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연안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화산이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반대 거꾸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태평양 중심 부근에 일어난 화산 활동은 판의 운동 때문이 아니라 보통 이 중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는 열점이에요. 열점. 네. 하와이 같은 열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응축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러면서 화산가스나 이런 것들이 물질을 공급을 해주기도 해요. 해수의 염료를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432. 아이고 어디 갔어? 다음은 튀르키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보도 기사의 일부를 나타냈다. 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 2100여 회에 달하는 여진이 이어져서 건물 수백만 채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발생을 했대요. 지금 보면은 판이 서로 어떻게 돼요? 어긋나죠. 그쵸? 어긋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경계잖아요. 여기를 뭐라 불러줘요? 변환 단층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자, A는 두 판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경계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지진은 주로 판의 중심부가 아니라 어디서 일어납니까? 경계 부위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지진은 직권에 누적된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3. 그림가는 어느 지역에서 화산활동 전후로 2년 동안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를,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됐어요?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연도별 화산 주변 지표면의 높이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밀려가지고 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횡압력이 작용을 해서 위로 솟아올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이 이게 분할하려면 화산이 약간 커진대요. 이렇게. 왜냐면 화산 아래쪽에 있는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채워지면서 화산이 이렇게 빵 하고 부푸는 형태가 나타난대요. 예, 일본에서 그거를 관측했던 운젠 화산 폭발인가? 예, 그걸 관측했던 우체부가 있어요. 화산이 커지고 있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관측해서 기록으로 남겼었대요. 화산 활동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여기서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보면은 화산 활동 전후로 지진의 진원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점점 커졌다가 되니까 이거는 아니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형이 변한다. 예, 이거는 맞죠. 가에서 화산 폭발 후 발생한 지진은 대부분 지금 신발 지진은요, 이게 지진을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보통 70km 이내가 되면은 이거는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0km 이내가 되면 이거는 중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300km보다 더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서는 신발 지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화산 폭발 후에 발생한 지진은 지금 진원의 깊이가 40km 이내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지진이에요? 천발 지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신발 지진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만 맞게 돼요. 진원 깊이에 따라서 지진을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34는 6번, 7번이고 435는 1번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436 보자. 자, 화산 활동은 지구 시스템에 많은 피해를 주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데요. 자, 화산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이로운 점을 세 가지를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지하 광물과 지하 광물과 염류를 직권과 수권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화산 쇠설 물과 용암으로 비옥한 토양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게 되고요. 온천과 같은 관광자원, 그 다음에는 지열 에너지 공급,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영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437,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저 화산 분출로 새로운 화산섬이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서식처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맞고요. 자, 화산가스로 인해 대기 조성이 변하는 것은 직권이 수권이 아니라 기권에 미친 영향이죠. 지진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기억하고 디귿 4번이고, 그 다음에 438,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진은 물 오염, 화재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을 감지하기 위해 지표 온도의 상승, 화산가스 분출 등을 관측을 한다. 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을 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439. 1991년에 분출한, 이거 엄청나게 크게 방출됐어요. 이거 방출되고 나서 다음 해에 지구 기온이 0.5도인가 내려갔대요. 화산재 때문에. 자, 피나투보 화산의 분출 전후로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그쵸, 화산 분출하고 나서 온도가, 그죠, 한 0.5도 정도까지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피나투보 화산의 분출이 원인이 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피나투보 화산의 분출 후 약 1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 이게 낮아지는 까닭은, 그죠?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 빛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뭘 늘려주는 거예요? 지구 복사,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표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지구 기온이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나투보 화산의 분출 전후로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지구 시스템의 어느 권역 간의 상호작용인가? 직권하고 기권이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440번. 다음은 남태평양의 통가 화산 폭발에 대한, 통가 화산 얼마 전에 폭발했죠. 그죠? 자, 보도 기사의 일부이다. 2022년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 왕국의 해저 화산이 폭발했대요. 화산지하고 뜨거운 가스가 수십 킬로미터 높이까지 방출이 됐고, 미국, 칠레, 일본 등 환태평양의 거의 모든 해안가에 지진 해일 경보가 내려졌고요. 지진 해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자, 지금 통가를 보면은 판의 경계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보면은 오른쪽은 어디예요?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죠. 이건 대륙판이고요. 여기는 태평양 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양판이고, 여기는 대륙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해양판이, 통가가 이쪽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섭입판은 멀어지는 경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수렴형 경계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성층권에
화산재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인해 화산가스로 인해 산성비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진 해일은 직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 맞아요. 디귿 리을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441번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42번 판구조론을 나타냈대요. A, B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A가 뭐예요? 암석권이죠. 암석권. A는 암석권, B는 연약권. 대륙판하고 해양판의 두께. 자, 일단은 누가 더 두꺼워요? 해양판의 두께보다는 대륙판의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대신에 밀도는 누가 더 커요? 밀도는 해양판의 밀도가 누구보다 더 크다? 대륙판보다 커요. 왜 그러냐면은 해양판은 밀도가 큰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무암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판의 밀도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이나 유문암으로 되어 있는 대륙판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443번. 지구 내부의 구조 일부를 나타냈대요. 자, 가가 바로 암석권에 해당하는 판, 맞아요. 나는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용되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맞네요. 가는 고체 상태, 나는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예요. 고체인데 거기 일부분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약간 유리가 녹아 있는 것처럼, 또는 그런 상태고요. 밀도는 해양판의 밀도가 누구보다 대륙판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는 밀도가 더 크죠. B는 대륙판을 나타낸다. 대륙판은 B 더하기 C죠. 네, 틀렸죠. C는 멘틀의 일부, 상부 멘틀이 맞으니까 틀린 거는 3번하고 5번이 틀렸네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444번. 그림은 전 세계 판에 분포하고 이동 방향 및 속도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 지구 표면은 여러 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판을 둘러싼 경계는 모든 지점에 측정되는 판의 이동 속도가 아니에요. 다르죠. 이거는 판은 상대적 속도가 모두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인접한 판의 경계에서 판의 운동으로 직권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판의 경계는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 두 가지가 아니라 총 세 가지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틀린 거는 2번하고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45번. 그림은 남아메리카의 지진, 화산, 판의 경계를 나타냈대요. 칠레하고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지진하고 화산 활동의 빈도. 자, 칠레하고 브라질에서 비교해보면 칠레가 훨씬 더 화산 활동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칠레 왼쪽은 칠레 페루 해구가 존재를 하게 돼요. 즉, 칠레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훨씬 더 빈발하게 일어나고, 판의 경계에서 브라질은 어떻게 됐어요?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가 없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46. 판 구조론에 대한 대화 내용이래요. 자,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은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에서 액체 상태인 외핵이 대류하면서 판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가 아니라 어디에요? 액체 상태 외핵이 아니라 일부 용용된 멘틀의 대류죠. 판은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태평양과 대서양의 크기는 변해. 예, 이거는 맞죠. 실제로 대서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고요. 태평양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대서양에는 뭐가 없어요? 해구가 없어요. 해령만 존재해요. 해구는 태평양형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태평양은 점점 좁아지고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